아 이게 무리수가 근데 엄청난 신의 한 수였지. 엄청난 신의 한 수. 그래서 했어. 그래서 이제 소위인데 이제 좋은 자리, 좋은 보직으로 갑니다. 그렇지. 예,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정비대도 인사과장도 보병대대 인사과장하고 크게 다를 게 없네. 그래서 병력 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고 예방 활동,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부대 행사, 네. 의전, 그렇죠. 그다음에 지휘관 지시사항 이행,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뭐 정비라고 해서 아까 무기에 관련된 것들을 인사가 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또 하필 그 대대장님이 이 인사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그럼 또 엄청 네. 힘들죠. 엄청. 거기다가 이 경쟁을 하잖아요. 맞아. 특히 이 군지사는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보병은 이제 뭐 대대가 하는 일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기행병과들은 자기네 이 부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비 대대 뭐 2개. 그러니까 이제 정비 대대도 일반 정비 지원이랑 근접 정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정비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 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이제 고장이 나면 전차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고쳐주는데 그래서 시설 규모가 더 크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기계화 부대 있을 때 장갑차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엄청 오래 걸려. 네. 그러면 뭐 정비 우리 대대에 있는 뭐 정비장교 준사관 뭐 정비 그 정비관님이 그래. 뭐 이거는 여단에서 조치가 안 돼서 뭐 어디 사단으로 가야 돼. 사단도 안 돼서 뭐 군지사까지 갔다. 군지사에서 안 되면 민간으로 간다. 네. 그게 그럼 일로 가는 거였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고쳐줘. 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DL이 그거는 우리 나라를 욕해야지. 네. 편제는 안 만들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네.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나라는 욕하지 맙시다 우리. 네. 아직 그런 거네. 네. 애로사항이 있었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어떻게 얘기했죠? 대대 맞아요. 네. 대대장이 경쟁이 심하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일반 정비대대가 2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접 정비대대라고 있어요. 군수 사령부 예하에. 네. 근접 정비대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고쳐주는 게 하는데 그럼 거기 2개예요. 그러면은 정비대대가 4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 4개 근데 이게 같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장님들이 박 터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비를 잘하고 어떤 식으로 부대 관리를 잘한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어필해야 되니까 사령관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군수지원 사령관님도 그럼 병기병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병도 하죠. 네. 그렇지. 장군이 되면 일단 병과가 없어지니까. 네. 다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병기병과에서 우리 때 몇 명 인간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이제 아까 서두에 나왔었는데 원래 이 병기병과가 본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모티브를 계속 미군 부대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현재 미군 부대에서는 이제 엄청난 그 전투 경험과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최우선적으로 치는 거를 이런 전투와 이런 전술 이런 것보다도 군수. 전투 군무 지원에 더 맞아. 군수 지원에 중점을 더 둬요.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군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지 제가 인간할 때 원래 저의 전 기수는 7명을 뽑았는데 저희 때는 거의 30명을 넘게 뽑았죠. 많이 뽑았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떨어지면 무조건 보병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병기를 가. 생뚱맞게 병기를 간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병기를 민간을 하면 네. 그 3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중령까지 갈 수 있는 코스를 밟겠네. 그쵸.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TO가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근데 많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보병이 뭐 진급이 훨씬 확률이 높고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인원이 많아요. 많지. 그래서 이게 뭐 절대값을 제가 뭐 계산해보거나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만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30명에서 1등 하는 거냐? 네. 1000명에서 10등 하는 거냐? 그렇죠. 그 정도 차이네요. 어쨌든 어렵다. 네. 아무튼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 치열해서 이제 그럼 대대장님이 인사과장한테 임무를 엄청 많이 줬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지. 그 당시에는 진짜 솔직히 그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자살을 해버릴까? 네,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병기병과로서 병기와 관련된 업무보단 병력 지휘하고 인사과장으로서 인사 업무를 한 거야, 그쵸? 네, 그쵸. 아직까지 병기 업무로서 병기로서 또 특화된 업무를 하진 않았어, 아직까지. 네. 보병이나 특히 다를 게 없어. 네, 근데
그 병가만 병긴 거야. 아니, 근데 마찬가지인 게 그 후에 추후에 중대장이 돼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면은 우선 이제 그 인사과장을 이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했고, 맞아, 저 개성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대장님이 다른 부대로 가시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죽어라 밑에서 일을 했죠. 했지. 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부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단 사령부에서 1등 부대를 했어요. 1등 부대를 했고 인사 분야는 최우수를 먹었어요. 네, 고생 많이 했겠네. 인사 분야를 최우수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덩달아 좋은 점이 야 거기 인사과장 잘. 인사과장 야 거기 소대장으로 시작했다며. 아 소위로 시작했다며. 야 그 새끼. 그런 게 이제 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미 너무 질린 거야.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질렸고 이미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지금도 유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쳐있는데 이제 지휘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틈을 이제 이용한 거지. 이용을 해야죠. 이용해야지. 네.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지휘관이 바뀌었는데 참모가 또 바로 바뀌면 안 되지. 부대 관리에 그렇지. 이제 대장님도 이제 바뀌신 대장님이 그렇지.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야. 좀 있어라 하는 거지. 네, 있어라. 잘했으니까 또. 근데 나는 이미 떠나서 마음이 지쳤어. 전투력이 바닥났어 나는. 이미 나는 야 그래도 뭐 최우수 사령관 어떻게 보면 사단장님이죠. 사단장님 표창도 받고 할 만큼 했어. 근데 나는 장기가 아니야. 나는 장기가 아니야. 외형은 장기지만 속마음은 장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는 너무 고생했잖아. 고생했지. 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나 장기 안 한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 자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려고 안 그러시죠. 보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전임자가 그게 꼼수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더만.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다른 부대로 이제 갔는데 그치.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상한 게 되게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렇지. 장기 자원들이 병기병과에서는 그게 엘리트 코스를 쓰. 네. 각 병가별로 이제 진급을 해야 되려면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인사과장을 코스들이 해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병에서 소위 중위 때 엘리트 코스는 아직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소대장하고 뭐 작전장교 아니면 소대장, 정보장교, 작전장교 이런 정도가 보병은 거의 엘리트 코스라고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트 밟아서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근접 정비 대대 예하 중대인데 이제 거기가 독립중대예요. 좋네. 좋죠. 독립중대라고 하면 이제 대대장님이랑 떨어지지. 떨어져 있어요. 병기병과 중대장은 찝차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이거 봐. 차도 있고. 보병은 이런 거야. 보병은 중대장 돼도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여기 병기병과 중대장은 뭐 중대장이 자가용으로 쓰는 게 아니야. 출퇴근하거나 훈련 나갈 때 지휘용으로 쓰는 거지만 중대장용 찝차가 편제돼 있어. 맞죠? 네, 편차가 있죠. 병기병과 중대. 그래서 이제 그 차량에 이제 DL이 나면 이제 그 중대장들 짬순으로 해서 차가 가죠. 그래서 이제 차가 조금 깨끗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여. 좀 더 신형 같아. 그러면은 짬이 높은 사람이에요. 중대장.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자기 전임자가 좀 짬이 높았다. 그러면 좋은 거 봐요.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병기 그 어떤 중대야? 저는 이제 근접 정비 대대에 이제 일개 중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왔는데 이제. 근데 그 찝차는 어떤 정도로 쓰는 거야? 출퇴근할 때 쓸 수 있어? 출퇴근할 때 당연히 못 쓰죠. 못 쓰죠, 그죠? 못 쓰죠. 당연히 못 자가용 아닙니다. 네. 근데 찝차가 편제돼 있긴 해요. 어떨 때 써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이동이 많잖아요. 그렇지. 이동할 때 쓰는 거죠. 뭐 정비전 나간다든지. 여기저기 부대를 많이 다녀야 돼요. 훈련 나간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정비대대 중대장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부릅니다. 왜? 이거 좀 이따가 오케이. 설명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간 데가 이제 보병은 중대원들이 몇 명이에요? 대대의 보병 중대장이 4명이죠. 본부 중대장까지 4명이죠. 아니. 병력이 몇 명이죠? 중대장 하면 중대 병력이 많아야 120명. 그렇죠. 그 중에 많으면 간부 한 17명?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특히 보병들이 좀 병기평가를 좀 무시하시는데 병기평가는 좀 네, 그렇다고 하는데 핫바리지 좀 그렇게 그렇지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병기평가 장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고 그쵸.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째발이가 안 되는 게 그렇지. 뭐가 또 병력이 일단은 제가 지휘했던 부대가 병력이 거의 200명 좀 넘어요. 와. 네, 200명이 좀 넘고 그 중에 80명이 간부예요. 우와. 80명 좀 넘으면 한 70명인가? 네, 7, 80명이 간부예요. 간부. 이야. 일반 병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그때 정식 대위가 아니고 진예자였어요. 대신. 네, 대위 진예자, 진급 예정인 사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게 그 대대장님이 저를 엄청 이미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넣었다는 거를 알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뒤를 봐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몇 년 있다가 한참 있다 들은 얘기인데 그냥 이제 안 된다. 야 어떻게 진해자를 그도 독립중대를 보내냐. 그렇지, 그렇지. 네, 대대장 그렇지. 밑에 있는 예하도 아니고 그렇지. 그랬었는데 그 그쪽 이제 사령부 군지사 사령부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대대장님이 이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아 얘는 괜찮다. 아시지 않냐? 내 밑에서 인사 분야 최우수 다 했고 내가 키운 놈이다. 아 능력 있다. 내가 키운 놈이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대장님이 이제 그렇게 보증을 서줘서 가게 된 거죠. 이야. 예. 원래는 맞아.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중대장은 보병도 뭐 독립중대장 할 일이 많이 없지만 독립중대장 하면 1차 중대장은 사실 좀 많이 안 보내죠. 그렇죠. 거기다 저는 진해자인데다가 1차 중대장. 그렇죠. OAC도 안 갔지. 그렇죠. OAC도 안 갔어. 병기병과는 OAC를 안 가도 중대장을 했어, 맞지? 예. 와, 그래서 했어. 그래 일단 중대장을 했어. 근데 중대장 업무가 보병이야 뭐 훈련 뛰고 훈련 계획하고 병력 관리인데 그러면 그쪽 중대장도 비슷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이런 기행 병과들은 보병 병과의 전술을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네들 전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2배로 해야 돼. 그렇네. 예. 근데 또 장교 출신들은 이거 또 이 머리가 비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예. 어디 가서 그걸로 그렇지. 자기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할 게 2배예요. 그렇네.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네. 예, 이게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나름 그런 게 보건평가의 불만인 게 항상 너네들 하는 것보다 2배를 해야 된다. 에이 뭘 두 아니 진짜 왜냐면은 경기평가가 어떻게 아니야, 왜냐면 해? 보병 전술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거기다가 이제 그 보병 전술이 안다는 그 밑바탕 하에 예, 경기하려면 해야 되고 야 쉽지 않네. 그다음에 이제 보병들은 자기네 부대의 그 전술만 알면 되잖아요. 그거 작전계획 그죠? 작전계획만 알면 되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원. 지원하는 부대들이 한 개 부대가 아니야. 그렇지. 여러 개 부대인데 그 지역이니까 그 여러 개 부대가 다 틀려요. 어디는 포병대대, 어디는 여기는 보병이야. 여기는 기계야 보병이고 이런 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작전 몇 단계 때 어디로 이동하고 맞아. 얘네들이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네. 보병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얘가 그렇지. 전투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면 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각 부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아 근데 그거를 브리핑 해보려고 생각해봐요. 머리 터지지. 네, 그걸 브리핑 해야 되는 거야. 아 장교들은 그런 걸 하는구나. 그렇죠. 브리핑을 해야죠. 그렇지. 그 작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브리핑도 이제 우리 대대장님한테도 해야 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작전 이제 그런 기계화 보병 사단 같은 데를 가면 그 사람한테도 해야 돼. 예. 내가 어떻게 너네를 지원하겠다. 예. 맞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또 니네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따블인 거지. 맞네. 이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 거만 알면 안 돼.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좀 못했다.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지. 저 새끼, 그렇지. 그래 이런다. 만약에 내가 보병이야. 근데 야 우리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백사단이라 쳐 백사단을 지원하는 근접 정비로 지원하는 게 뭐 어느 뭐 정비대대 뭐 근접 지원 중대장이다. 근데 얘가 와서 지원 중대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는데 걔는 애가 좀 어리버리하더라. 그러면 이 예하에 있는 한 몇백 명한테 다 얘는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걔 어리버리하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쵸? 이게 와 부담감이 있겠네요. 그런 게 있죠. 예. 와 아무튼 그렇게 그게 해서 빡치네. 네. 편제가 그러니까 뭐 병기 병과는 특성상 병력들이 일반 다른 병과들에 비해서 뭐 보병이 제일 많지만은 그런 보병과에 비해서도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간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들도 보면은 이제 뭐 그렇지 상태가 안 좋은 하사 중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사, 그치, 중사가 그치, 그리고 그치. 그 중에 절반은 군무원들이에요. 군무원. 근데 이제 군무원들은 보병에서는 거의 없지. 희귀종이잖아요. 사단에 네, 가야 네, 뭐 한두 명 볼까 말까지. 근데 그분들은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야. 공무원. 민간인도 아니야. 네. 그렇지. 군무원이에요. 공무원이야. 네. 공무원과 군인의 중간 정도에 그렇지, 위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이제 중대장한테는 이런 평정권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충성을 사람들이, 하겠네. 예, 충성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군무원 관리. 예, 병사들은 사실 뭐 휘어잡고 뭐 하면 그렇지. 되는데 간부들은 완전 틀려요. 그렇지 다르지. 예, 간부들은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제 병기 병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좀 팁인데 다른 병과에 비해서 중대장으로서 카리스마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 카리스마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맞아. 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장기를 이제 최대한 잘 살리고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리더십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저의 경험상으로는 사람마다 틀리고요. 맞아.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맞아. 사람 성격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한 번 형성된 그런 성격은 고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조금 여린 편이에요. 네. 아 여린 편이었어? 네. 어. 겉으로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말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에 가면서 이 말투가 이제 너무 배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치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게 나는 진해자야. 진해자이고 병력이 벌써 200명이야. 진예자도 원래는 중대 대위다고 중대장 하잖아. 그렇죠. 나도 진예자 다 했거든. 근데 다 알죠. 알아. 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또 우리 중대는 또 뭐가 특색이 있었냐면 행보관이 보통 짬되는 원사들이 하잖아요. 아니지. 그래요? 보병대대는 상사가요. 파릇파릇한 상사가요. 그렇구나. 정비는 짬된 원사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짬이 되는 원사가 해주는 게 좋죠. 좋지. 네, 근데 저희도 상사 중에 막내였어요. 야 그러면 또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이 된 그런 것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행보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사관들 딱 꽉 잡고 맞아. 중대장이 뭐 하면 행보관이 맞아. 쫙 하면은 빠바바박 움직여줘야 되는데 군대는 짬을 또 무시할 수 없어. 네, 그 짬이 안 돼버리면은 그게 안 될 수도 안 되지, 있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을 택한 게 일단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네, 적이 있으면 일단 안 돼. 그리고 일단은 한 식구야. 맞아. 다 내 식구고 그거를 항상 모티브로 가야 돼요. 네, 일단 내 식구고 저는 행보관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힘을 다 실어줬어요. 중대장으로서. 네. 그래서 행보가 뭐 회의를 하라 그래도 회의를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상호 이해관계가 잘 되죠. 저는 그 쿵짝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나는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행보관들 중대장 정말 깍들이 모셨고 그렇지. 예, 모신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은 정말 깍듯이 대해줬어요. 그렇지. 근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해야지. 잘 해줬고 그렇게 해야지. 예, 그게 근데 서로 결국에는 잘 맞아야지. 예,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병기병가로 갔지만 그런 작전 계획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무기를 막 알아야 되고 다루고 그런 거는 사실 장교들이 하진 않네. 그렇죠. 밑에 전문가들이 다 있네. 기본만 알면 돼요. 예, 기본만 알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중대장을 그렇게 했어. 네. 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차 중대장을 나가게 되죠. 중대장.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기계와 보병 사단, 에서 보병 사단으로 가서 2차 중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병기병까지 할 수 있는 게 뭐 소대장하고 예하 부대에서 참모하고 중대장하고 그 다음에는 뭐 사단 참모쯤으로 가는 게 제일 뭐 베스트겠네. 네, 그렇죠. 이제 그 사단 참모에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사단의 탄약 장교를 한다든가 사단의 정비 장교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지금 탄약 과정을 안 밟았죠. 탄약 과정을 전혀 안 밟았죠. 정비만 했죠. 네, 정비 쪽에만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진급을 생각했으면 이제 그때가 이제 진급이 이제 들어가는 어. 때이기 때문에 탄약장교로 가는 거고 탄약 쪽에만 있으셨던 분들은 경험에서 정비장교로 가야 하는 거고. 네. 근데 통상은 탄약장교보다는 아니다. 그런 차이는 없어요. 정비장교가 후임일 수도 있고 탄약장교가 후임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2차 중대장도 했겠고 네. 2차 중대장은 1차 때랑 비슷했을 거고. 아 근데 이 2차 중대장은 이제 사단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화 사단 같다 그랬죠? 네, 기계화 호봉 사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럼 기계화 사단의 정비 대대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군지사 예하 대대로 네,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단 예하 대대로 정비 대대로 갔다? 그렇죠. 기계화 호봉 사단에 그러면은 있는 군지사에 있는 대대하고 사단 예하 대대였을 때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 군수 지원에 있으면은 거의 노타치예요. 네, 거의 노타치예요. 그렇지. 같은 병각끼리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노타치인 게 그 다른 예하 부대 뭐 나가 있으니까. 나가 있는 게 둘째치고 그러니까 예하 부대에서 부르질 않아요. 다 아. 예하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부대에서 나를 부를 일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단. 기계화 봉사단에 오니까 그게 너무 귀찮았는데 그렇지. 자꾸 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계화 봉사단에 이제 그 큰 기계화 그 뭐라 그러죠? 뭐 대대인가요? 기계화 사단에는 기계화 여단. 세 개의 보병 여단이 있는. 그렇죠. 그 세 개의 보병 여단이 있는데 하나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대들이. 그렇죠. 거기 여단장님 자꾸 불러. 아 여단장님. 네, 자꾸 불러요. 네. 그럼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작전 계획 수립하고 회의할 때 꼭 나를 불러. 그렇지. 전투본부 네. 중대장도 불러야지.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애들은 그렇지. 소대장 보내버립니다.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네. 네,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네. 절대 뭐라 못해요. 그렇지, 이게 못하지. 이제 병기병과의 파워다. 그렇지. 파워다. 이거를 악용하시지는 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기 자원이고 이제 거의 군생활 말년에 가까웠었어요. 그리고 대단하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소병대에 대해서 보면은 야 여단장이 부르는데 소비를 보내야 소대장을 보내야 대위가 안 와? 어. 네, 중대장 새끼가 안 와? 근데 이건 상상도 할 수 지 없는 소대장을 보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왜냐면 왜인지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중심 잘 잡아야 되는데 나는 내 지휘관이 누굽니까? 그렇지. 정부 대대장이지. 정비대대장님이 나의 지휘관이지 그분은 내가 지원하는 부대지 맞아. 나의 지휘관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 항상 보면은 나의 지휘관이냐 행동을 해. 맞아. 왜 오라가라 하라고. 왜 오라가라고 하는지. 웃긴 건 뭐냐면 작전 계획에 돼 있어. 뭐 우리 여단이 훈련 뛸 때 뭐 정비 1중대가 오고 뭐 누가 오기로 돼 있어. 그러면 구두로 뭐 전파하면 와야 돼.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 왜 안 왔어? 그럼 공문 보냈어요? 공문 보내? 공문으로 협조해. 이런다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당일날 되면은 소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러 몇 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단에서도 시키는 거 많아요. 그치, 많지. 대대장님이 시키는 거 많고 많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맡겨놓고 중대장이 가도 되는데 그렇지. 귀찮으니까 이제 그런 핑계로 말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병기병과들이 요래요. 뭐 고쳐주진 않고 근데 소대장 띡 보내.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할 때는 다 해줍니다.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특히 이제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럼 와줘야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진짜 잘해준다. 그렇지. 그래야지. 확실하게 해주죠.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퍼포먼스 이런 거. 그렇죠.